안녕하세요. 돈 되는 돈TV 저는 여도원입니다. 오늘은요, 미국의 대표적인 4대 기술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4대 기술주 하면 여러분 어떤 기업인가요? 바로 최근 가장 돋보이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애플입니다. 그런데 이 네 종목에 투자를 하려면 한 종목만 각각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현재가 기준으로 4,500달러 넘는 돈,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540만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나스닥 시장의 기술주에 투자할 수 있는 QQQ를 많이들 매수합니다. QQQ는 현재가 기준으로 240달러 정도 되는데요. 이것도 한 주 매수하려면 30만 원 가까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30만 원도 안 되는, 그리고 이 4대 기술주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ETF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4대 기술주가 왜 매력적인지부터 확인해 본 뒤 나중에 함께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애플, 이 마가라고 불리는 미국 주식이 갖는 영향력은 굉장히 상당합니다. 지난 5월 말 기준으로도 전체 이들 종목의 시총의 합이 무려 5조 원 가까이 되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6천조에 이릅니다. S&P 500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하더라도 20%가 넘고요. 세계 시총에서도 6%를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총을 이미 뛰어넘었고요. 마가, 이들 종목의 시총의 총합은 우리나라 코스피 시총의 4배에 달합니다. 이 네 종목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미국 시장 안에서도 영향력이 계속해서 확대되어 왔는데요. 미국 S&P 지수 내에서 이들 시총 비중이 2000년대 초에는 3%에 불과했지만 약 20년 만인 지난 5월 말 기준에는 20%를 넘어섰습니다. 이 네 종목의 주가의 상승은 미국 시장의 성장을 견인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나 향후에도 이 마가는 그들만의 생태계를 만들며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마가, 이 네 종목의 공통점은 혁신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계속해서 다각화하면서 고객을 그들의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로 이루어진 그 생태계 안에서 가둬놓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전 세계 고객들에게 아주 높은 인지도와 충성도를 쌓은 결과 이들은 작년 전 세계 브랜드 가치 상위 1위에서 4위를 모두 차지했어요. 전 세계 브랜드 가치의 순위를 보면 1위가 애플, 2위가 구글, 3위가 아마존, 4위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5위는 코카콜라가 차지했습니다. 이 네 기업이 구축하는 생태계는 AI나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같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을 접목시켜서 디지털 전환을 현실화한다는 점이 공통된 특성인데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는 각각 세계 1, 2위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와 Azure를 운영하고 있고, 구글 역시나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죠. AI 기술 역시나 아마존은 알렉사, 구글은 구글 어시스턴트, 그리고 애플은 시리,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 AI, 이렇게 각각의 기술을 보유하고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관련한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종목씩 이 기업의 매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개인 PC 운영체제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윈도우를 개발한 업체죠. 여러분들 중에서 윈도우 사용 안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최근에는 Azure를 필두로 한 다양한 클라우드 또 플랫폼 서비스로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윈도우는 30년 이상의 역사를 바탕으로 컴퓨터 운영체제 분야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의 창출의 기반은 바로 윈도우입니다. 1985년 11월 최초 버전인 윈도우 1.0이 등장한 이후에 작년 윈도우 10.0까지 성공적으로 출시가 됐고요. 글로벌 개인 PC 운영체제 90% 이상을 바로 이 윈도우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한 만큼 성장성은 다소 둔화되지만 여전히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윈도우 부문의 또 다른 경쟁력은 바로 클라우드나 다른 플랫폼 분야에 비해서 캐펙스 투자와 연구개발 비용의 지출이 크게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안정적인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동시에 이뤄내고 있는 거죠.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신성장 동력은 바로 애저입니다.
애저는 클라우드 자체의 성장성과 점유율 확대 노력에 힘입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중심으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컴퓨팅은 사물 인터넷과 AI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기술을 융합하는 플랫폼으로 5G 상용화와 데이터 센터 중축과 함께 성장이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AWS가 선점 효과로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1위, 약 3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등의 기존 플랫폼에서 나오는 방대한 고객을 기반으로 공격적인 마케팅과 투자로 2위의 자리를 공고히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3월 우리나라 기준으로 1분기 애저의 매출 성장률은 59%로 전체적인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증가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영진은 지난 실적 발표 당시에도 2년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최근 2달 만에 이루어졌다라고 평가하면서 최근 재택근무나 온라인 교육, 이커머스 등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시키고 그 수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플랫폼인 애저를 중심으로 오피스 365, 다이나믹 365, 윈도우 같은 이러한 기업들의 의존도가 높은 서비스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를 비롯한 다양한 신규 플랫폼과 기존 서비스의 확장으로 꾸준히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가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고려를 해봤을 때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호조가 지속적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 IT 전문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이 지난 2018년 1,824억 달러에서 2019년 2,143억 달러로 17.5% 성장했는데요. 2022년에는 3,312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시장이 점유율 상위 업체를 중심으로 성장하는 점도 이미 2위인 마이크로소프트에게는 긍정적이겠죠. 이번에는 아마존을 확인해 볼까요? 아마존닷컴은 글로벌 최대 이커머스 회사이자 글로벌 1위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입니다. 회사의 로고가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팔겠다라는 의지를 담고 있는데 최근에는 혁신의 선순환을 거쳐서 A부터 Z까지 정말 모든 것을 파는 아마존 제국으로 그야말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현재 글로벌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로 거듭났습니다. 다양한 혁신 덕분에 A부터 Z까지 모든 영역에서 지배력을 갖추고 있는 아마존은 전체적인 아마존만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고객에 대한 관심과 집착이 굉장히 대단했는데요. AWS 같은 경우에도 이 시작은 사실 과도한 주문량을 소화하고자 직접 서버 투자에 나섰다가 남는 서버를 빌려주기 시작한 것에서 그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가 됐죠. 또 더 빠른 배송을 위해서 고객 주문을 예측하려다 보니까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부분에서도 두각을 보였고요. 프라임 회원들에게 컨텐츠를 제공하고 싶은 마음에 미디어 사업에도 진출했습니다. 지난 1분기 AWS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41%, 영업이익은 51%가 증가되면서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고요. 영업마진은 지속해서 20% 후반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AWS의 우수한 성장성과 높은 수익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아마존의 실적 호조를 계속해서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마존의 AWS는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점유율 30% 이상을 차지하는 1위 서비스로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매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최근 1일 배송은 이 아마존의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 불을 밝히고 있는데요. 1일 배송이 현실화되고 나면 중요한 점은 이 전략이 가져올 고객 가두기 효과 그리고 그 이후에 수익 창출이 얼마나 가능할지 여부입니다. 이미 고객 가두기 효과는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한국은 사실 1일 배송이 너무나 익숙하지만 미국 국토 면적은 우리나라의 약 100배에 달합니다. 그만큼 아마존의 1일 배송은 미국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충분히 차별성이 있고 경쟁력이 있는 서비스죠. 덕분에 이 1일 배송 서비스의 수요가 프라임 회원의 가입으로 이어졌고 아마존의 구독 서비스 부문의 매출은 지난 1분기에도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8% 성장했습니다. 1일 배송을 위한 투자는 향후에도 더 큰 비용 절감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05년에도 아마존은 당시 업계 최초로 혁신적인 2일 배송을 시작해 우려의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물류센터의 확대, 아웃소싱 재고관리, 창고 로봇을 통한 자동화 등 물류나 배송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한 결과 비용의 효율성이 점차 개선되며 수익성이 오히려 더 향상되기도 했습니다. 알파벳, 2015년 설립된 구글의 지주사죠. 구글은 웹 기반으로 검색이나 광고, 지도, 소비자 컨텐츠나 기업 솔루션, 상거래나 하드웨어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유튜브가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향후 성장 동력의 후보로는 자율주행과 생명공학 등에 대한 투자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향후 검색 엔진 구글도 대체할 수 없는 알파벳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통신기술의 발달로 동영상 컨텐츠의 수요는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또 유튜브는 Z세대를 중심으로 단순 엔터테인먼트에서 정보 검색의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압도적인 현재 1위의 동영상 플랫폼으로 지난 2019년 말 기준 전 세계 20억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만 전 세계 시청 시간이 10억 시간이고요. 업로드 영상이 72만 시간이 달합니다. 특히 미디어 중심이 문서나 이미지에서 동영상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전체적인 실적에서 유튜브의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중인데요. 올해 초 알파벳은 처음으로 유튜브의 매출을 공개하기도 했죠. 유튜브가 주요 매출처로 자리매김한 데에 따른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2006년 알파벳 창사 이래 최대 금액의 인수가 되면서 과도한 투자라는 비판을 받았던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지난해 기준 전체 매출의 10%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도 부문 매출은 40억 달러,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3% 증가하면서 전사 매출의 10%를 단단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파벳은 미래 먹거리를 일찍부터 준비해 왔는데요. 유튜브와 함께 이미 알파벳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한 클라우드를 비롯한 구글 AI 생태계의 조성이 기대되는 AI 머신러닝 부분과 자율주행, 생명공학 등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는 온라인 중심의 수요가 확대되는 구간에서 알파벳의 성장을 견인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지난 1분기 코로나로 기업들의 광고비 지출 감소에도 클라우드 매출은 연평균 56%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클라우드는 온라인 중심의 수요가 확대되는 구간에서 알파벳의 성장을 견인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기업들의 광고비 지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쪽 매출은 56%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향후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해서는 점유율은 상대적으로 낮겠지만 클라우드 시장의 고속 성장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구글이나 유튜브, 지메일 같은 서비스와 연계한다면 향후 점유율 확대 가능성도 충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AI 경우에도 스마트 스피커를 시작으로 각종 기기와 연결이 확대되면서 사물 인터넷 시대를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알파벳은 2000년대 이전부터 이 AI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해 왔다고 하죠. 2016년에는 AI 비서 구글 어시스턴트를 출시했습니다. 알파벳의 AI가 탑재된 스마트 스피커 구글 홈은 아마존의 알렉사와 함께 업계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세계 스마트 스피커 시장은 2018년에서 2024년까지 같은 기간 연평균 20%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구글의 AI 생태계에서는 이 스피커를 넘어서 스마트홈과 스마트시티로 뻗어나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알파벳은 자회사들을 통해서 웨이모 같은 자율주행과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투자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맥이라는 컴퓨터를 시작해 아이팟, 아이폰으로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죠. 최근에는 웨어러블 기기와 서비스까지 전체적인 생태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부문은 애플 생태계를 더 강화시키고 고객들의 충성도 확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애플은 전략적으로 기기에 신규 서비스를 묶어서 판매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서비스 부문은 이미 폭넓은 잠재 고객을 확보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고 있고요. 지난 3월 말 기준 애플이 보유한 15억 개의 연결 등록 기기 대수를 감안하면 묶음 판매로 인한 애플의 기기에 대한 수요 촉진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알파와이즈가 스마트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애플 서비스가 무료로 묶음 제공이 될 경우 아이폰을 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한 비중이 미국에서는 45%, 중국에서는 70%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서비스 매출은 기기 매출과는 달리 교체 주기가 없기 때문에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는 탑라인 확대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애플은 지난 실적 발표에서 3분기의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대신 사업 부문별 동향에 대한 전망을 언급했죠. 판매 타격이 심했던 아이폰과 웨어러블 기기의 경우에는 3분기 매출의 성장률이 2분기보다는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3분기에도 아이폰 매출은 역성장이 전망되지만 웨어러블 기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 성장률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3%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아이패드와 맥의 매출 성장률은 재택근무나 온라인 교육 확대에 힘입어 2분기 대비해서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앱스토어나 애플뮤직, 비디오, 클라우드 등 다양한 주요 서비스 부분의 성장에 대해서는 굉장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서비스 부분 관련해서 연간 매출이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다라는 목표를 유지했고 또 더욱이 올해 연말까지 유료 가입자 수를 6억 명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향후 웨어러블 기기, 다양한 서비스, 그리고 금융까지 확대되면서 다양한 영역으로의 생태계 확장이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의 대장주, 4대 기술주인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알파벳과 애플을 200불도 안 되는 가격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QQQ를 많이들 매수하지만 ETF, MGK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MGK는 뱅가드 메가캡 그로스라는 ETF인데요. 뱅가드가 운용하고 있고요. 2007년 12월에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분기 배당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총 114개 종목 가운데 112개 종목이 주식으로 담겨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중은 11.5%, 애플의 비중은 10.5%, 아마존은 8.5%, 알파벳 A와 C가 각각 3.5%, 3.45% 담겨 있는데요. 이 밖에도 비자나 마스터카드, 엔비디아 등의 종목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4대 기술주의 선방으로 MGK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도 기대가 되고 있는 4대 기술주인 만큼 관련한 ETF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여러분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